이번 시간은요. B급 인생의 패션 농담 시간입니다. 새해 첫 시간이네요. 그렇죠. 새해 첫 시간이고 굉장히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대천 농담이에요? 예. 안 없어지고 참 이번 주는 진짜 농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농담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번 시간은 뭐 농담이라기보다는 음.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네네. 하고 지난해 그 온라인 시장을 통해 본 산업 기상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산업 기상도를 좀 알아볼까 해서 요새 여기저기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들을 좀 스크립했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그 온라인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네. 17%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시장이 네, 온라인 시장이 네. 연간 거래액이 작년에 159조 와.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죠? 전년 대비 16.7% 근데 그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네. 배달 앱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처음 못하네.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계산을 하면 한 17조 온라인 거래 규모가 그 정도 되고 2018년, 19년은 워낙에 온라인 시장이 꾸준히 일관되게 성장을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굉장히 주춤했어요. 거기도. 그러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쭉 성장을 했고 올해도 역시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쪽의 분석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그 분석도 그럴 테지만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이 성장을 하게 된 건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미 한 3, 4년 전부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런 전 산업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게 보통 그 흔히 이제 산업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장기 롱텀을 두고 전환이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반을 확 당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전망들이 거의 한 2, 3년은 더 앞당겨진 걸로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 작년에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보면 가장 급등한 품목 카테고리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시장에서만이에요. 의복, 가방, 여행, 교통, 문화, 레저. 군이 급등 품목 카테고리고요. 급등. 네, 급등. 그다음에 증가 산업 카테고리로는 가전, 전자, 통신, 패션용품, 이 쿠폰 시장이 급등 품목, 그러니까 증가 품목. 네. 그다음에 급락, 엄청나게 떨어졌던 그 카테고리죠. 급락 품목이 서적, 신발, 아동, 음식료품, 농축산물, 생활용품, 가구. 이게 급락 품목이라고 합니다. 왜? 서적은 왜? 서적은 책을 잘 안 읽을 수도 있어. 서적 판매율이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이제 뭐 넷플릭스 그런 게 워낙 갑자기 팍 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도 많이 온라인. 그게 보합도 아니고 급락이라고 이거는 하니까. 어차피 여기 데이터 랩이라는 데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니까. 네, 여기서 뭐 반박을 할 수는 없죠. 저한테 그냥 반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혼자서 그냥 하는 얘기야. 예, 하세요. 예. 네. 급락이었고. 그다음에 그 하락 전반적인 하락 품목은 스포츠, 화장품, 자동차 용품, 애완용품, 음식 서비스. 음식 서비스. 소폭 코 하락 달지 말고. 흘리지 말고. 소폭 하락 품목이 컴퓨터 주변 기기하고 사무용품이 소폭 하락. 어쨌든 2021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거는 의복, 가방, 여행, 교통, 문화 레저인데 그다음에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이 아까 떨어졌다 그랬나?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랬던 것 그것도 같아요. 이유는 모르니까 묻지 말아요. 먹지 말아요. 네.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나 요거를 1인 강의식으로 그냥 이렇게 내보고 싶어. 자,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작년 그 온라인 시장을 통해 본 산업 기상도였고요.
농담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끊고 싶었을 거야. 제가 읽은 책 중에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라고 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출산율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진짜 지금 두 권이 나왔는데 2015년하고 2018년도에 나왔는데 2018년도에 이 교수님이 쓰면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30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건 아주 비극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2020년 우리나라 출생 수가 27만 명. 30만 명도 안 되네요. 안 돼. 그래서 전 방위적으로 산업군이 다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심각하구나 출생.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출생률이나 출산율이나 네, 뭐 앞으로의 그 산업 전반에 바뀌어야 될 것들을 예견했는데 그렇죠. 뭘 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습니까? 예, 약간 산업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적혀 있긴 해요. 근데 다음 주에 그럼 그 책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패션 농단님께서 그 책을 읽어 와서 정리를 해주시면 서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일단 저한테 2022년에는 대내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소비 심리 개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산업별 경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그 중에서 밝음으로 표시되는데 산업이 긍정적이라고 본 데가 예.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유틸리티, 그다음에 게임,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여기가 이제 밝음이고요. 네. 보다 일부 긍정적인 데가 휴대폰, 자동차, 철강, 정유화학, 제약 바이오, 건설, 항공, 관광, 유통, 식음료, 외식, 패션, 네, 화장품, 등등. 은행 등등이 일부 긍정. 굉장히 부정적인 데는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큰일 났습니다. 조선해운, 그다음에 증권, 카드, 손해보. 예.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측한 긍정적인 그 분야들이 왜 긍정적인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메타버스 그 게임 산업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국내 모바일이나 PC 게임의 예상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죠. 비즈니스로 활용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게임업계는 주도권 잡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메타버스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고 봤고요. NFT 부각으로 게임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주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설 것이라는 것도 게임주 있습니다. 주식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사라고 하는 건. 아니 뭐 어차피 지금 메타버스와 NFT는 이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물어보는. 일단 쭉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들.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화두가 된 산업이기는 해요. 뭐 물론 그 전부터 뭐죠? K-pop. 웹툰에 대한 드라마 K 한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았는데 그거에 날개를 기름을 달아줬다. 부은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작년 11월에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진출하면서 OTT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고 여기에 대비해서 국내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도
OTT 사업 외에 기존 OTT 사업자 외에 국내 사업인 SK텔레콤하고 KT, CJ ENM 여기들도 OTT 콘텐츠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 OTT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그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이 큰 플랫폼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 이제 하부 예를 들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외부 에이전시, 제작사 이런 데들이 굉장히 이제 돈이 몰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돼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 좀 산업별로 이제 유통하고 패션 쪽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거기를 하시죠. 해야 되니까. 네. 유통은 소비 심리 개선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작년에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됐고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4분기에는 진짜 폭발적이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그렇죠.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같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특히 온 오프라인 경기가 무너지고 업체별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배력 강화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은 작년에 보복 소비에 대한 따른 해외 유명 브랜드와 스포츠 장비, 가정용품 등의 매출이 호조를 보였는데 올해는 백화점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특히 온라인 럭셔리, 그다음 온라인과 럭셔리, 그다음에 플랫폼으로의 수요 이전, 그다음에 해외여행 재개시 등에 따라서 백화점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대형마트는 작년에 대형마트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온라인에 따른 이것도 이제 타격일 텐데 일단 점포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사업 및 식품, 가전, 의류 등 흑수 카테고리에 대한 실적 유지는 가능하나 전반적인 성장 여력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면세점은 트래블 버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 면세점 실적이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패션 카테고리 패션 카테고리도 맑음인데 그러니까 비교적 맑음인데 외부 활동 회복과 함께 패션 내부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억눌렸던 수요가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패션업계는 기저효과와 소비 심리 개선, 보복성 소비 영향에 따라 전진적 회복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예. 의료비 지출 전망에서 99까지 회복되는 등 거의 100% 수준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올해 코로나 이전까지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의문인데. 저는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미안해요. 아니, 한마디 얘기하세요. 미안해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에 많이 아. 투자했고 사람들이 은행빚 갚느라고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옷에 이런 옷을 안살 짜잘한 것이다. 돈은 크게 짜잘한 돈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내수 소비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억눌렸던 소비 때문에 단순 다 터질 수. 기본적인 내수시장 소비시장은 성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작년에도 공급망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패션에도 그랬거든요. 베트남 코로나에서 생산 중단이 되고 공급망 이렇게 해온 예. 이것들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이 제대로 못 돼서 매출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국내에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이 되면 그 리스크가 없어지는 그 분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근데 물론 이것도 뭐 기저효과로 잡히겠죠. 올해 2022년 각 업종별 분야별로 가상 이 날씨 뭐라 그러죠? 기상도를 봤습니다. 가상 기상도를 봤는데 뭐 질문 있어요. 예? 질문 있습니까? 아니 질문은 없고 무슨 질문이야.